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한동안 남자들을 기피했던 30대 후반의 경기도에 사는 여성이에요. 전 남편이라는 인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 더 많기에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고 있어요. 저에게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해준 건 지금의 남편인데요. 이 사람을 안 만났다면 저는 아마 사람이 싫었을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요. 결혼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고도 뻔뻔하게 군다면 모르기는 몰라도 다들 저처럼 그러지 않을까요? 전 남편은 말 그대로 파렴치한 놈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아주 별 사탕 발린 말로 제 마음을 뺏어갔었죠. 성미야, 너를 보면 내 심장이 행복해. 네가 나랑 같이 살아주면 나도 평생 네 마음에 들어가 있을게. 닭살 돋아서 싫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너무 건조하게 일만 하며 살았던 저는 그런 말들 듣는 게 좋았어요. 전 남편은 식품 하청업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중소기업에서 소스나 양념을 개발하는 팀이 있었어요. 저는 그 회사와 계약을 했던 큰 회사의 기획팀이었고요. 사람들은 어느 면으로 보나 저보다 떨어지는 사람과 왜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건 대기업에서 계속 경쟁 상태에만 있다가 그 사람을 보면 제가 더 앞서 나가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거기에 그 사람의 말빨도 한몫했고요. 항상 경무에 시달리며 뭐든 잘 해내야만 하는 게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컸던 건지 결혼과 동시에 저는 몸이 여기저기 나빠져서 병원을 몇 군데나 다녀야 했고 아침에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픈 모습이나 보여주는 제가 저는 너무 싫었어요. 영식씨, 너무 미안해.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아우, 우리 자기 회사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나 보다. 대기업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긴 하나 봐. 큰 회사 다니면서 월급 많이 받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네. 역시 사람은 건강하고 적당히 버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성미야, 이 기회에 휴직을 하고 좀 쉬면 어때? 주말이면 나랑 놀러도 많이 가고. 생활이야. 자기가 모아놓은 돈도 있고 나도 계속 버는데 뭐 문제될 거 없잖아. 몇 개월만이라도 쉬어봐. 전 남편 건의에 저는 휴직계를 내고 마음 편히 쉬었어요. 정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도 많이 놀러 갔고요. 자기야, 내가 회사 안 가는 대신 자기 내조만큼은 열심히 할게. 아무튼 내 몸 생각해서 이렇게 배려해줘서 너무 고마워. 에이, 그건 당연한 거지. 우리 부부잖아. 저는 몸이 조금씩 좋아질 때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 남편을 위해 여러 가지 신경 쓴 음식들을 만들었어요. 제가 아프고 보니 사람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이 저처럼 아프지 말라고 정말 건강을 위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것 외에도 남편 대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은 전부 다 했고요. 시댁에 보내는 용돈도 전부 제 돈으로 드렸어요. 그런 남편이 결혼하고 4개월쯤 됐을 때부터 완전 돌변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하찮게 보는 것 같더니 제가 무슨 말만 해도 피식 웃고 웃기고 있네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알게 된 건데 남편은 저희 친정 아빠가 건물 갖고 있는 걸 보고 저한테 그렇게 잘했던 거였어요. 그건 그놈이 친구와 전화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어서 알게 됐어요. 아, 진짜 저 여자 집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았는데 건물도 대출이 반이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은행에 이자 갚는 것만도 아주 빡세다더라. 그냥 서민이야. 그리고 저 여자는 그 건물 상속도 얼마 못 받을 것 같아. 보니까 그 건물은 나중에 남동생 주겠다고 했었나 보더라고. 난 그것도 모르고 저 여자한테 5만 알랑방기 다 끼고 아, 진짜 내가 바보였지. 그 오글거리는 말들을 참고 했잖아. 저 여자는 이상하게 아무도 안 걸려드는 그런 징그러운 말을 좋아하더라. 정말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고
그 다음에는 아닐 거라고 부인했지만 사실이었어요. 사실 그 건물은 아빠 엄마가 처음부터 남동생을 위해 마련한 거였어요. 남동생은 유망한 운동선수였는데 불의의 사고 때문에 평생 몸을 관리받으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무리를 내서 건물을 사셨고 그걸 다 갚고 나면 남동생이 평생 그 건물세로 병원을 다니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인간은 그런 부모님 마음이 담긴 건물을 노린 거였죠. 게다가 그 인간은 친정 건물에 대해 알고 난 다음 바로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참이나 나이가 어린 여자였는데 둘이 꼭 붙어서 서로의 허리를 껴안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직접 본 후부터 저는 전 남편에 대한 정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전 남편은 여자와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다는 말에도 아주 태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혼이라도 하게? 뭐 안 그래도 우리 민정이가 할 말 있다는데 내일 시간 있어? 아, 집에서 쳐노는데 남는 게 시간이겠네. 라며 쿡쿡 웃는데 정말 너무 기분이 더럽더군요. 하지만 이미 이혼을 결심한 저는 여기서 폭발해봤자 저한테 좋을 게 하나 없다는 생각에 꾹 참고 견뎠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여자와 남편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갔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꽤 큰 패션샵이었어요. 긴 머리를 희한하게 파마를 하고 진한 화장에 향수까지 역하게 뿌린 그 여자는 직원들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세워둔 채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언니가 우리 영식 씨랑 계속 살아도 괜찮아. 어차피 회사도 안 다니고 집에서 논다며. 아무리 통장에 돈 있다고 해도 야금야금 빼먹고 나면 그거 나중에 다시 채우기 무지하게 힘들걸. 내가 남의 남자랑 연애를 하기는 해도 난 밥 먹고 사는 것까지 건드릴 만큼 말종은 아니야. 그래도 이혼을 하겠다면야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역시 우리 민정이가 아주 대장부배포야. 봤지? 너랑 이렇게 차이 나는데 내가 널 보고 살고 싶겠니? 맨날 아프다고 골골거리기나 하지. 시들시들한 데다가 나이도 많은데 내가 좋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집에 안 들어가도 그러려니 해. 오빠, 그럼 이제 계속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뭐야, 오빠도 한다면 하네? 마누라 때문에 눈치 보인다고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가서 은근 빈정상했는데 이제 보니 사나이가 맞네. 맞아. 야, 그럼 다들 키마당에 눈치 볼 게 뭐 있겠냐? 저는 주먹이 하얘지도록 꽉 쥐고는 여자가 하는 샵을 나왔어요. 너무 분하고 수치스러워서 온몸이 다 부들부들 떨렸죠.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 모두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은 무난히 제가 이겨서 위자료도 받아냈어요. 제가 근연놈의 도발에도 꾹 참았던 건 재판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한 번 때리지도 않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려웠던 거죠. 저는 철저하게 그 인간들한테 당한 사람으로 완전 승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제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아이가 생기기 전 저 인간의 정체를 알게 돼서 갈라서기 쉬웠다는 점이었어요. 그 년놈들과 재판을 하며 저는 회사도 그만뒀는데요. 사람들이 저만 보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고 다들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결혼한다고 좋아하더니 저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었냐며 혀를 차는 소리도 들었고요. 저는 1년 가까이 거의 은둔 생활을 하다시피 하며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저 편하게 살려고만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숨이 쉬어지고 다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나더라고요. 저는 다시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보다 제 일을 해보자고 결심했어요. 회사에 다니며 음식을 기획하는 일도 즐거웠지만 저는 사실 제빵 조리사에 초콜릿 만드는 쇼콜라티의 자격증까지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서 저의 조그마한 빵집을 열었어요. 경기도의 유명한 먹자거리의 초입에 가게를 얻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빵을 연구하고 굽고 커피를 내리며 정신없이 일을 하며 지냈어요. 저는 당시 남자라면 치가 떨렸고 사람 자체도 너무 믿지 말아야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있었어요.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벽을 치고 절대 마음을 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직원들한테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빵이나 디저트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고요. 비록 저는 헛된 일을 당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는 못하지만 저희 가게를 오는 사람들은 저처럼 나쁜 일을 당하지 말라고 주문을 걸며 매일 빵을 굽고 초콜릿도 만들고 커피도 내렸네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자 저희 빵집도 점점 입소문이 나서 차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도 빵을 사러 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저의 빵집은 동네 맛집으로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후에 잠깐 볼일을 보고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어디가 불편한지 건물 벽을 짚고 한참을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가서 살펴보니 얼굴이 온통 식은땀 투성이었고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겨우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저는 얼른 119에 전화를 해 구급차를 불렀고 할아버지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죠.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심장병 수술을 하셨던 분인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심장에 있는 장치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며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죠. 저는 수술 전 할아버지한테 연락할 가족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할아버지는 핸드폰 채 제 손에 쥐어주고는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보니까 긴급전화에 우리 손자라는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번호로 연락을 했고 전후 사정을 들은 손자분은 얼마 안 돼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어찌나 급하게 왔는지 한 손에 집게 같은 걸 들고 왔는데 가만 보니 먹자거리에서 유명한 치킨집 대표더라고요. 제가 그 손자분을 대표라고 한 건 먹자거리에서 치킨집을 시작해서 서울에까지 몇 군데 지점을 내고 이제 지방도시에도 점차 확장해가고 있는 치킨집 본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손자분은 아직도 본점을 직접 운영하고 전국에 나가는 소스와 닭의 상태 그리고 사이드 메뉴까지 전부 체크한다고 들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바로 코앞에서 보게 되니 어째 신기하더라고요. 아, 저희 할아버지 병원에 데려와 주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할아버지 오신다기에 건강 때문에 걱정됐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으면 저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자분은 저한테 여러 차례 90도 인사를 하며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처럼 했을 거예요. 이제 그만 인사하셔도 돼요. 그래도 병원에 제때 도착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저는 병원을 나왔는데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홀가분하고 좋은 기분을 느꼈어요.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했던 지난 날들도 떠올랐고요. 제가 전 남편과 상간녀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이런 좋은 감정도 못 느끼고 살았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저희 빵집에 그 치킨집 대표님이 찾아왔어요.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에 비싼 한우 세트를 들고서요. 우선 이거 받으시고요. 혹시 뭐 좋아하세요? 이건 기본 선물이고 제가 사장님 좋아하시는 걸로 크게 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거 받자고 한 일도 아닌데요.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별일 없으셔서 다행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은인이신데 무슨 말씀을요.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래야 저희 할아버지도 마음 편하실 거라고 일부러 연락도 주셨어요. 이렇게 인연이 된 저와 대표님은 그 후 자주 만나게 됐고 저는 대표님 덕에 먹자거리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과도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친해져서 각자 이런저런 사정도 이야기하게 됐고요. 언젠가부터 대표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 빵집을 들락거리셨어요. 괜히 샀던 빵도 또 사고 커피도 몇 번씩 주문하고 저는 어쩐지 대표님이 저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고 또 와서 좀 전에 주문한 커피를 또 주문했을 때에는 메뉴에 없는 제가 마시는 차를 쥐어드렸어요. 대표님, 아무리 제가 커피랑 빵을 팔지만 커피 그렇게 마시면 안 좋다는 말씀은 드려야겠네요. 왜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빵하고 커피를 사가세요? 혹시 다른 이유 있으세요? 그 이유가 저인가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맞아요. 이제나 저제나 눈치채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차마 용기가 나지는 않아서 직접 말은 못하고요. 저랑 결혼해요, 성미씨. 저는 성미씨처럼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저랑 잘 맞는 사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말씀은 고마운데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은 정말 감사해요. 이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 남자가 아니에요. 그런 줄은 저도 알죠. 하지만 겁이 나서요. 저야말로 겁이 난다면 겁날 놈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한 여자 엄청 사랑해서 제가 모든 걸 다 갖다 줬는데 저 몰래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결혼한 거요. 결혼식 전날 저랑 만났는데도 저한테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자는 안 만난다고 결심했다가 작년쯤부터 마음이 서서히 바뀌었어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내가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은 걸 너무 못 보고 사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열었더니 이렇게 성미 씨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성미 씨도 마음을 열면 좋겠어요. 저 다 기다릴게요. 대표님 말씀도 틀린 게 하나 없었지만 그래도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는 아무 답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다가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갑자기 대표님이 저희 빵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싫어졌나?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무엇보다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상한 바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저는 치킨집에 가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대표님이 5일째 보이지 않자 그제야 용기를 내서 치킨집에 전화를 해보았어요. 아, 대표님이요? 지금 동남아 출장 중이신데요. 내일이면 돌아오실 거예요. 혹시 회의 약속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속으로 안심하고 있는 절 발견했어요. 네, 그 사이 저도 대표님한테 정이 들었고 좋아하게 됐다는 걸 더는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대표님이 돌아오시고 나서 출근하는 날에 맞춰 치킨집에 제가 만든 신상품 빵과 커피를 가지고 갔어요. 대표님은 뜻밖이라는 듯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네, 대표님. 저희 결혼해요. 그렇게 해요. 제 말에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저와 남편의 결혼 소식에 양가에서는 전부 다 좋아했어요. 양쪽 집 모두 저희가 이제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에 굉장히 기뻐했죠. 남편 할아버지뿐 아니라 부모님도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는 혹시 제 과거를 모르고 저렇게 좋아하시나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댁 어른들은 모두 제 일을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크게 나쁜 일이 생기더라고. 근데 그때만 잘 넘기면 진짜 인연도 만나고 하는 일도 다 잘 된다. 성미 너도 우리 지훈이랑 이제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어. 저는 그 말에 울음이 터질 뻔한 걸 겨우 참았어요. 그렇게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청객이 저를 찾아왔어요. 바로 전 남편과 상간녀였어요. 뭐 제가 먹자거리에서 빵집 하는 건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찾아오기까지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야, 너는 나랑 민정이 돈 털어먹고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대로는 억울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네가 민정이한테 받은 돈만큼은 돌려줘야겠다. 법원에서 판결 내려받은 돈이잖아. 어디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봐. 그리고
내 가게에서 나가. 안 그러면 신고한다? 야, 이거 어디 무서워서 다시 오겠냐? 이런다고 나랑 민정이한테 통할 것 같아?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내가 너 여기서 장사 못하게 만든다. 그러고 간 전 남편은 먹자거리에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악처라서 자기가 이혼했고 자기랑 상간녀는 억울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제 남편 덕에 저는 그동안 먹자거리 사장님들과 꽤 친분을 잘 쌓아놨었고 전 남편이 하는 말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간혹 사람 겉만 보고는 모른다며 저를 힐끗거리는 분들도 있었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그런 소문은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상간녀가 가게에 나타나서 진상을 피웠어요. 여기서 사간빵 먹고 두드러기 났다고요. 나 설사하고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응급실에서 식중독이래. 여기 빵밖에 먹은 게 없단 말이야. 치료비랑 피해보상금 내놔. 짙은 향수내를 풀풀 풍기며 악을 쓰는 그 여자 때문에 손님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나갔고 그 여자는 저희 가게 리뷰에도 악담을 늘어놨어요. 저는 그걸 악성 리뷰로 신고를 했고 정식으로 경찰서에 고소도 접수했어요. 그 여자가 저희 가게에 와서 진상 비운 CCTV까지 제출하고요. 경찰서에서 고소 접수 연락이 여자한테 가기도 전에 상간녀는 또다시 우리 가게에 와서 난리를 쳤어요. 네가 우리 오빠한테 이상한 말 했다며. 아주 웃기지도 않아. 야, 이런 시골 촌구석에서 밀가루 반죽이나 하고 있으면서 감히 우리를 우습게 여겨? 너 우리한테서 눈물 뺀 만큼 우리도 네 눈물 빼야겠으니까 돈 내놔. 안 그러면 맨날 여기 와서 난리 쳐줄 테니까. 손님 다 떨어지게 만들어줄게. 그래? 그게 네 뜻대로 될까? 저는 그때 카운터 안에 숨겨두었던 휴대폰 녹음을 보여줬어요. 여자는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CCTV만으로는 소리가 녹음 안 돼서 네가 다시 오기만 기다렸어. 너 전에 난리치던 영상하고 이전에 우리 가게 온 적 없다는 증거도 내가 싹 다 경찰에 냈거든? 이제 이 녹음도 경찰에 넘길 거니까 너는 경찰서에서 오는 연락만 조용히 기다리면 돼. 내 손님들 다 나가 떨어지게 해? 나는 그럼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네 패션샵 게시판에 너 상간녀라고 다 폭로해 버릴 거야. 이게 사람이 봐주느라 가만히 있으면 고마운 줄이나 알아야지. 어디서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와서 행패를 부려. 하긴 그따위 인성이 남의 남편하고 바람나고도 잘못한 줄 모르지. 여자는 그제야 주변을 돌아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혐오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 눈초리를 겨우 깨달았나 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은 완전 잡아먹을 듯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서둘러 저희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저를 찾아왔어요. 아, 내가 바빠서 사무실 나간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니. 왜 진작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본사 경비원들이라도 불렀을 텐데.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야. 경찰에 고소 접수도 했으니까 이제 함부로 못할 거야. 세상에 뭐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다 있지. 다 참. 남편은 열이 받아서 한 번 더 찾아오면 바로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단단히 일렀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 그 년놈들이 또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는 둘이 같이요. 두 사람은 직원들이 제지하니 안까지는 못 들어오고 문간에 서서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야, 네 주제에 무슨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 너 이혼녀인 거 네 남편 될 놈은 알고 있냐? 허이구, 또 호구 인생 하나 네가 망치는구나. 쥐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친정에 그 잘난 건물 팔아서 결혼하는 거야. 그거 네 건물인 것처럼. 오빠, 저 여자가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더라. 우리도 이 얘기 사람들한테 해서 결혼 망쳐버리자. 아니 천하의 악녀 같은 년이 어디 착한 척하고 또 다른 남자 인생에 끼어들어? 안 그래? 제가 못 참고 나가려는데 그때 저희 직원 하나가 그 인간들한테 밀가루 한 푸대를 부어버리더라고요. 야, 니네 뭔데 자꾸 와서 영업방해야? 어? 게다가 명예훼손까지. 너네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한번 당해볼래? 어디 한번 해봐. 벌금 나오면 그깟 벌금 내가 다 물고 만다. 진짜 듣자니까 내 속이 다 열불나서 미치겠는데. 우리 사장님 완전 보살이다 보살. 여러분
여기 이 인간들이요. 저희 사장님 속이고 바람나서 법원에서도 위자료, 정신적 피해 부상 다 판결받아 돈 줘놓고 이제 와서 행패랍니다. 사람 모함까지 하면서요. 야, 사람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니네 지금 이렇게 하는 짓 보면 니들이 이상한 거 모를 줄 아냐? 직원이 대신 씩씩거려주는 바람에 저는 나설 필요도 없게 됐고, 그 인간들은 밀가루를 잔뜩 뒤집어 쓰고는 방방 뛰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뒤늦게 온 남편은 그 인간들 자기가 한 대씩 쳤어야 했는데 놓쳤다며 화를 삭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전 남편이라는 자식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제가 사는 곳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쳤어요. 너 뭐야? 나 스토킹해? 네가 바람펴서 헤어진 전부인 사생활을 이렇게 다 알고 있어도 되는 거야? 나는 단지 너 정신 차리고 우리한테 돈이나 내놓으라고 정중하게 충고하러 온 거야. 너 결혼하는 새끼가 뭐 치킨집 주인인가 보더라. 하여간 너도 참 어쩌다 인생이 그렇게 바닥까지 가냐. 하다 이제는 기름에 쩐 인간하고 결혼을 해? 다는 또 어디서 멀쩡한 인간 호구 잡아서 피 빨아먹고 사나 했더니 아주 지 수준에 딱 맞는 인간 만났더만. 너 나한테 돈 입금해. 안 그러면 네 결혼식 그거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말 테니까. 저는 그 순간 아악 하고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그동안 속에 쌓였던 울분이 다 그렇게 터져버렸죠. 제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아악 비명을 지르자 아파트 경비원들이 뛰어왔고, 저는 변태예요, 변태 이 새끼! 라고 방방 뛰어댔어요. 그러자 아파트 경비원은 전 남편을 잡으러 달려왔고, 전 남편은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놀라서 꽁무니 빠져라 도망을 쳤죠. 저는 울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눈물을 터뜨렸고, 경비원은 저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런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저의 결혼식 날이 됐어요. 결혼식은 무사히 진행이 됐고 1부 웨딩을 끝내고 2부의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드레스를 갈아입었죠. 그런데 밖이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웬 남자가 무작정 제 대기실 안으로 쳐들어오는데 전 남편인 거 아니겠어요? 대체 누가 제 결혼식 날짜와 시간 장소를 가르쳐줬는지 저는 그 인간이 누군지 꼭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죠. 너무너무 열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 들어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성미야, 나 그년이랑 헤어졌어. 그년 알고 보니까 아주 나쁜 년이야. 얼마 전부터 다른 젊은 놈 만나서 그놈하고 내 돈 빼들리고 있었던 거 아냐. 뭐 그딴 게 다 있지. 내가 잠시 그년한테 홀려서 성미 너한테도 돈 내놓으라고 그랬던 거 사과할게. 알아, 네가 얼마나 화났는지. 나도 내가 미쳤었다는 거 인정할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살아본 사람하고 살아야지. 널 잘 모르는 사람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 너 그 빵집 생각보다 되게 잘 되더라. 매출뿐 아니라 순이익도 꽤 되던데. 넌 역시 뭐든 잘하는 사람이야.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내 와이프다. 여기요. 여기 정신병자 들어왔는데 이 웨딩홀은 경비도 없어요? 아무나 들여보려면 어떡해요? 제가 전 남편은 상대도 안 하고 밖에 소리를 지르니 드레스 입는 걸 도와주던 직원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경비를 부르러 뛰어나갔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다급해져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야, 암만 네가 화났어도 네 인생 이렇게 팽개치는 거 아니야. 치킨? 요새 치킨이 장사가 되는 것 같냐? 남는 것도 얼마 없어. 내가 널 아는데 또 사탕 발린 말, 오글대는 말에 속아 넘어갔을 거야. 그러니까 성미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 그리고 나랑 가자. 저는 그 인간이 내 손을 잡자마자 그 인간 손목을 꽉 깨물어 버렸어요. 야, 너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때였어요. 누군가 대기실에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전 남편을 돌려 세워서는 주먹을 턱에 한 방 먹였고, 전 남편은 그대로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연애복을 입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재킷을 벗어 던지고 전 남편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이 미친 자식,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러더니 남편은 그 인간을 질질 끌고 나가는데 정말 전 남편은 허수아비처럼 딸려나가더라고요. 제가 허겁지겁 뛰어나가자 전 남편은 제 남편한테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어디 사람을 쳐? 너 사람 잘못 봤어. 어디 시장에서 닭이나 튀기는 새끼가 말이야. 제가 화가 나서 달려들려고 하는데 그때 웬 점잖고 나이 지긋한 신사분이 전 남편 어깨를 돌려 세우더니 다짜고짜 뺨을 철썩 때리더군요. 놀란 전 남편이 그 신사분을 보자 얼굴이 파래졌어요. 사장님, 어떻게 여기에? 너야말로 뭐하는 자식이야?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와서 행패야 행패는. 여기 이분이 우리랑 이번에 계약하신 치킨 체인 대표인 것도 몰라? 너는 대체 회사에서 일 어떻게 하길래 중요 거래처 대표도 못 알아봐? 너 이 자식, 너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엑소 치킨 소스 출시 안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래? 이런. 자기네 회사 사장 말에 놀란 전 남편은 얼이 빠져서 남편과 저를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야 정신이 든 것처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하객들을 돌아봤고요. 그 중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있었어요. 전 남편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작에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저 제가 성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인간의 바닥을 다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에 다들 기가 막혀서 혀를 차며 비웃었죠. 남편은 더 이상 상대하기 싫다는 듯 달려오는 경비원들에게 손짓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것 좀 치워주세요. 경찰서로요. 그러자 전 남편은 끌려나가면서 두 손을 파리처럼 싹싹 빌어대며 사정을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대표님, 사장님, 성미야, 아니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성미야, 미안해, 내가 사죄 할게. 그렇게 전 남편이 끌려나간 후 전 남편 회사 사장님은 저와 남편에게 허리를 굽히며 사죄했어요. 이게 어디 사장님 잘못입니까? 사장님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 사장님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으면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저런 정신 상태인 사람이 직원으로 있으면 회사에도 악영향을 끼칠 거예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요.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해고 통지서 보낼 겁니다. 그렇게 상황은 정리됐고 저는 큰 난리를 겪으며 결혼식을 마쳐야 했어요. 전 남편 회사 사장은 정말 전 남편을 해고 처리했고 전 남편은 웨딩홀 측과 회사 측에 고소까지 당하게 됐죠. 저는 그런 전 남편을 보며 돈 때문에 인간이 저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저한테 돌아오려고 했던 것도 상간녀가 배신한 것도 있지만 제 빵집이 잘 된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라고 해도 저런 식으로 사는 인간은 결국 끝이 좋지 않다는 걸 직접 보고 겪게 되어 저한테는 큰 교훈도 됐네요. 전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그쪽 업계에 소문이 나서 취직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커피집도 차렸다가 망하고 결국 다 정리하고 자기 본가가 있는 시골 지방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저는 여전히 성실하고 자기 사업도 열심히 하는 남편과 함께 예쁜 딸을 두고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제 빵집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 마음을 다시 열게 해준 좋은 인연에 감사하며 매일 더 좋은 일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꼭 돌아오는 걸 바라고 베푸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마음으로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많은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